첫 번째 가볼까요? 예. 자, 신호 대기 중 또 나타났다. 도대체 누가? 자, 지난주 저희가 전해드린 이 여성 운전자를 향한 도로 한복판 음란 행위 트럭 운전사 기억하시죠? 새로운 제보가 왔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보여드린 게 이겁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바지를 주섬주섬 그러고 몸을 흔들흔들. 자, 저렇게.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목격된 익숙한 저 트럭. 저 인간 신호대기 중에 차문 열고 또 내렸네. 자, 바지춤을 만지작. 아하, 그 인간이 저 인간이 맞구나. 하하. 자, 양 변호사님, 이번엔 말이죠. 번호판 완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뒷자리 번호 4개 중에 2자리 20. 그러게요. 지난주에 이거 소개시켜드릴 때 블랙박스에 저 트럭 옆에 있어서 이 번호판이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한데 이게 방영이 되고 나서 비슷한 남성을 봤다라면서 제보가 왔고 그 새로운 제보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제보자 차량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 남성의 옷차림, 행동 똑같지 않습니까? 예. 어제 용인 서부 용인 지역에서 검거가 돼서 수사를 받게 됐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박 변호사님. 예. 차 번호판 그냥 내가 다 얘기할까요, 그냥? 나중에 하시죠. 지금 하기에는 조금. 네. 예. 자, 일단 그러면은 박 변호사님. 네. 어제는 용인, 오늘은 저번에는 용인, 이번에는 분당? 저번에 분당, 이번에 용인. 네. 예, 아주 저 인간 그냥 전국 팔도 순회 공연을 할 작정이었던 아마 모양이에요. 분당 용인이 가깝습니다. 저도 뭐 그 근처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음란 행위를 반복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봤을 땐 상습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2번만 있는 게 아니겠죠.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게 확실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 행동을 반복했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뭐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등등으로 좀 엄중하게 처벌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진짜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무시무시한 연장입니다. 자, 야심한 새벽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키오스크 자물쇠와 끙끙 씨름하는 저 남자. 얼굴만한 저 돌덩이 좀 보세요. 들더니 쾅쾅. 하지만 꿈쩍도 안 해 지금 자물쇠. 자,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매달려도 보고 화면도 잡아서 막 떼보지만 너한테는 안 열려. 자, 그렇게 포기한 채 밖으로 나갑니다. 저 사람. 자, 또 다른 무인점포로 갔네. 하하, 이번에는 신석기에서 철기 시대로 가위로 이렇게 해보지만 역시 열리질 않아. 자, 이번엔 또 뭘 꺼내려고 망치. 아이고, 망치 나왔습니다. 꺼내들더니 쾅쾅 계속 쾅쾅. 너한텐 차마 못 열겠어. 자, 키오스크도 자존심 있어요 지금. 자, 역시나 요지부동. 에이씨, 성질나. 도둑질 안 해. 이씨 하고 저렇게 나갑니다. 야, 이거 석기에서 철대 연장으로 꼭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저러고 다 실패한 겁니까? 안타깝게도 다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날 총 8곳의 점포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점포에서 현금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이건 지난 14일 새벽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무인 점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보신 것처럼 커다란 돌덩이를 이용해서 키오스크를 열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훼손된 키오스크 수리 비용만 4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든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그날 이 제보자 가게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인근 무인 점포 7곳을 더 돌았습니다. 또 가위나 망치 같은 공구들을 사용해서 현금을 훔치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일 총 8곳의 무인 점포를 찾았고 마지막 점포에서 키오스크를 파손해서 이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니까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는데 곧바로 남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백다희 아나운서가 지금 남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박 변호사님, 네. 저 영상 아무리 저희가 모자이크를 했지만 딱 봐도 아이입니다. 아이.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돌 들고 있는 지금 미성년자인데 16세예요. 16세. 16세고 미성년자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풀려난 다음 날 바로 또 절도를 하러 갑니다. 가서 이번에는
6군데 무인 점포를 털었고요. 총 70만 원을 또 재물을 절취해간 그런 상황인데 위험한 물건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번 안 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아마 미성년자 이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각할 겁니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위통을 훌렁입니다. 자, 대낮에 지구대를 찾은 수상한 남성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저 남자, 윗옷을 벗은 채 비틀비틀. 자,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구대입니다. 지구대 왔어요 지금. 자, 문 열고 후다다다다다다다다 의자에 앉아서 아이 선생님 옷 입으세요 빨리 제지하자. 니 뭐라 캔너 자스가 내 바지도 벗어볼까? 자 그러니까 자 빨리 쳐 이번 녀석아 하면서 막 경찰관님들이 저렇게 입히죠.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싶어 조회를 했더니 띵 수배자입니다. 나란 마 잘못 왔다 집에 갈란다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발길질도 하고 있어 지금. 자 겨우 수갑을 채웠지만 이번에는 나라 이 자스가 막 민주경찰 사람 잡네 하는데 저렇게 경찰에 끌려서 어디론가 차에 끌려서 지금 갑니다. 세상 모든 수배자가 이렇게만 제발로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좀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한 상황인데요. 15일에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정말 우통을 다 벗고 저렇게 와서 아래도 벗까 말까 막 그 경찰한테 화를 내고 이래서 경찰들이 보기에 좀 이 사람 이상한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예. 공연 음란으로 480만 원 수배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그 자리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 많고 많은 범죄 중에 하필 공연 음란 벌금. 영상을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저기를 왜 찾아간 거예요? 경찰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조회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수배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보내줘야 돼요? 보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신 것처럼 경찰들이 제압을 했고요. 여기서 수갑을 채우니까 거기서 또 저항하면서 경찰을 발로 차고 하다가 결국에는 수갑 찬 상태로 호성차에 태워져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자 지금은 공연 음란죄 480만 원이었지만 저거 추가 기소 검찰에서 안 하겠습니까? 공무집행 방해 그게 저기도 지금 또 공연 음란 또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벌금으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야 지구대까지 와서 공연 음란을 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제가 꼰대인가요?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학교 교사입니다. 40대 초반 교사와 같은 교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사는 수업할 때 교구들을 교실에 어질러 놓고 한 번도 치우질 않아서 청소가 늘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사가 정리정돈도 잘하고 깔끔한 게 너무 좋네요.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사는 체험학습 같은 일정이나 공지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실수인가 싶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게 되니까 좀 고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알려줬냐고 물었더니 틱틱대니까 말해주기 싫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리니까 예의가 없어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는 진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데려가고 싶다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이틀 뒤에 사과도 없이 데려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모시고 가고 싶다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나누고 있어요. 별말도 아닌데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먼저 화해하자고 하면 더 예의 없게 굴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이제 곧 정년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진짜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사연자입니다. 백다의 선생 보자 하니까 아주 그냥 날 보자기로 하네 이거. 내가 이모뻘인데도 동료 교사랍시고 하대 않고 대접했더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기어올길. 그리고 뭐 집에 데려가고 데려가? 나보고 당신네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먹은 밥 공기를 쌓아놓으면 자기보다 100m는 더 높아. 이거 왜 이래 동그라미입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후배 교사예요. 어머머머 박상희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엉뚱한 부분에서 발끈하시는 것 같다. 나한테 없는 거 가진 사람 보면 집에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말 흔히 쓰는 표현인데 왜 이래 진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그리고 저도 나이 40 넘었어요. 말 조심하세요. X입니다.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갈게요. 일단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동료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만둘 사람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나쁘신 게 당연하고요. 업무의 주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멀리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사고하고 태도가 바뀔 리는 없거든요. 그냥 말년에 나가서 새로운 생활하기 위해서 액땜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딜 가나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다니까요. 네, 저도 이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데려가겠다는 표현과 모시고 가겠다는 표현은 분명히 다르고 이 선생님께서 그걸 잘못 들었을 리가 없고 본인이 뭐 몰라서 했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정정해서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나중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틱틱대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틱틱댄다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에서 거의 20살이나 되는 선배 교수님한테 쓸 수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너무 예의 없고 무례하다 생각 들고요. 기본적으로 교사의 소양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하고 화해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 네, 저도 사연자가 굳이 이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이 정년을 좀 행복하게 맞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사실은 뭐 분명히 충분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이 오갔던 상황에서 이 40대 초반의 교사가 민방에서 했던 말로 좀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계속 혼자 치우니까 미안하니까 아유 데리고 오고 싶다 모시고 오고 싶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 보지 않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둘이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은 조금 고려를 하고 한번 접근을 다시 해보면 뭐 그렇다고 이 40 초반 교사가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러브러브님 너무 예의가 없네요 라고 하셨고요. 레일라 나나님 그냥 무시하세요. 못 고칩니다. 가깝게 지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세한 놀자님은 근데 어떤 사건이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